목사님이 지금 알람을 설정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딱 잡으셔야 돼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이거 수학 문제 여기까지 끝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정신 상태가 딱 돼야지 공부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기준을 좀 늦추더라도 공부에 한몰이 돼야 되는데 독서 삼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면 안 되고 좀 촉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촉박하게 공부를. 그래서 촉박하게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오늘 하고 내일하고 3일째 시험 보는데 오늘 내일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늘 70%를 다 해놓고 오늘 100%를 하는데 내일 또 100%를 할 수도 있어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50% 내일 50% 하지 않고 오늘 80%나 70% 하고 내일 안 해도 되는 정도만 20% 하는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침에 시험날 아침에 1시간 동안 다 훑어서 그냥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을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각 대학교 입시 요강이나 이런 건 전문적으로 체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셔야 돼요. 사회가 불안전하거든요. 사회가 불안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해도 학교가 사회 발전하는 걸 못 따라가요. 아시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 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 석박사 공부한 것도 써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써먹을 데가 없고 대학교 때 배운 것도 고전적으로 50년 전에 유행하던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다 뭐다 이런 건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업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경쟁이 많아. 그래서 그거 공부해도 쉽게 말해 국어 국문학과 졸업했어. 근데 국어 국문학과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게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취직용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개발용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기억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만물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한 자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의 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자에게만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이게 어프로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한 데에서 나오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얘 이쪽으로 가지 마라 얘 이러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느낌과 감정과 의지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를 들어 음란 귀신이 온다 그러면 체험할 필요 없어요. 음란 귀신은 체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음란 귀신이 몸 안에 든 사람들은 몸이 나쁜 짓을 하도록 나쁜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몸이 호르몬 작용이나 이 모든 것을 조절을 해서 음욕이 생각과 호르몬 작용과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영혼육이 함께 음행하도록 이게 통합적으로 몸이 이상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어간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몸은 육체 자체가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조작이 되는 체험을 하면서 음행을 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음행할 대상하고 마치 천생연분으로 딱 들어맞는 배필인 것 같은 체험을 시키면서 음행을 시키지, 저쪽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 혼자 음행을 할 생각으로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행에 영이 들어간 거랑 음란한 생각이 드는 학생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생각이 오는 모든 공부 시간에 잡생각이 올 때는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자기가 떠올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귀신이 생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걸 작동을 하면서 생각을 동시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없게끔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몸에 귀신이 들어간 애는 공부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공부를 전교 꼴찌해도 유능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학창 시절은 실패한 걸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권위에 순복하랬는데 공부하라는 부모님과 공부하라는 선생님과 교회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모범생이라고 칭찬해 주는 분위기인데, 그걸 다 제끼고 살면은 그게 권위를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 대드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안 하는 애는 걔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결혼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결혼 전에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잡생각이 있으면은 정신작용을 뭔가 집중해서 되는데, 귀신이 뭐를 주면은 이게 떨고도 다시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동이나 음란한 거를 자기 의지로 본 사람은 귀신이 따라와요. 이거는 자기가 친구랑 야구 캐치볼 하자고 그랬고, 친구랑 맛있는 김밥집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네. 공부하기 싫다. 이런 잡생각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성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성에너지를 잘 관리하려면 운동해서 음란한 생각이 딱 올 때가 있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음란한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음란한 증세 중에 몸속에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손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귀신하고 안 맞는 사람은 하루 이틀 1, 2주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귀신이 학생한테 적응을 못해서 지가 나가.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연습한 학생은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하고 언어방식하고 생각방식이 귀신하고 완전히 상극으로 살기 때문에 귀신이 덜러붙으려고 해도 붙어지지 않는 체질인 걸 알고 떠나간다고. 지가 불편해하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성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딴 생각이 있으면은 친구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엄마 모르게 음란 야동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얘가 30분이나 1시간 동안 안 나와. 그놈은 조사해 봐야 돼. 예? 압수수색을 해봐야 돼, 그거. 화장실이 집마다 하나가 있는 집이 있지만 2개 있는 집들이 요즘 많아요, 주택이. 그러니까 하나를 누가 오랫동안 점령을 하고 있어도 다른 쪽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런데 얘가 안 나와. 근데 얘가 청소년이야. 그러면 얘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니까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안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상당수가 야동을 볼 때 화장실 가가지고 이어폰 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핸드폰이에요. 야동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무슨 음란 성인 영화관 찾아가서 극장 티켓 사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핸드폰이 음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어떻게 해? 미국이나 유대인들도 핸드폰은 폴더폰 이게 스마트가 안 되는 것만 써요. 학생들. 싸구려 폰이 있어요. 그게 싸구려 폰. 왜 그런 걸로 바꾸냐. 비싼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 자체예요. 컴퓨터, 텔레비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전화기보다요. 컴퓨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음란에 빠질 때는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도 뭔가 꽂히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는 있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음란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옛날 말로 하면 결혼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17세, 19세 요 사이 때는 거의 음란 에너지 농충 플루토늄 핵무기라고 보셔야 돼. 이거 잘못하면 폭발해서 다 죽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핵무기 버튼 스위치인 스마트폰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 핵무기의 버튼이 스마트폰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음란한 애를 조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분출하는 호르몬 작용을 통제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수동적으로 누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운동해가지고 이 팔다리 근육으로 붙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 에너지는 이게 하체에서 아랫배 쪽으로 농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식기관 쪽으로 이렇게 분비를 많이 하는 게 생체 호르몬인데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게 발달이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팔다리 이게 팔이랑 다리 쪽으로 근육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피가 많이 흐르게 하죠. 모세혈관이 손가락 발가락 쪽에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피를 흐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체 호르몬이 성에너지가 그쪽으로 분산해 버려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성호르몬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란 말이에요. 관리를. 예. 그래서 성호르몬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가지고 몸을 장악을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결혼을 하면 돼요.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할 대상도 없어 지금. 입시해야 돼. 입시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면 훌륭한 사람 돼야지. 사회가 배울 게 많은 지식이 늘어나는 사회가 온다고 돼 있죠. 다니엘서 12장에. 지식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 그럼 지식이 옛날에는 저희 일제시대 때 할머니 때는 중고등학교만 나오면은 은행 지점장을 할 정도로 그때는 학벌이 없었고 대학교가 시골에도 없었어요. 서울에만 있었지. 그때는 조금 배워도 돼요. 근데 이게 막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해? 배울 거 많고 배운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배워야 되는 코스가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코스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공부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수능 국사 문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옛날엔 중학교 졸업해도 사회생활 됐는데 점점 하다가 대학교 하면 되죠.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시 준비했어요. 지금은요 미리 해야 돼요. 오래 하면은 또 시간이 낭비돼.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 미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는데 도움되는 것만 중고등학교 거를 하고 대학교 과정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석박사를 받기가 좋은 과목만 미리미리 공부하라 이거예요. 세상 공부는 헛된 거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청소년기 때 독립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 대학 들어가서도 계속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그 50화국 때 그 건립을 한 건물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애국운동 그러니까 나라민족을 독립기념관 한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진짜 처음 갔어요. 제가 건축한 지 몇 달 안으로 갔거든. 그랬더니 3분의 1인가가 다 50화국과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성에 대한 전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에 있질 않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중근 의사다, 저 윤봉길 의사다, 뭐 이런 이 유명한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그냥 쭉 나오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거 같는데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 이렇게 코스 돌 때는 그게 그 여러 건물로 50화국의 위대성에 대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과서에도 50화국의 위대성 뭐 막 이러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그 건물 다 없어졌어.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인생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게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다 해놓는 거를 사회가 요구하면 1등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기왕하는 거. 그리고 이거 기왕하는데 미리미리 하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건 항상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서 나하고 좀 안 맞게 하면은 난 그거는 그 사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거라도 요구하면 잘 적응을 해서 그걸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배우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골라서 배우는 건데 대학 나온 거 내가 다 까먹었어도요. 대학 나온 것 때문에 대접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학을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어도 경제 변동론 뭐 이런 거 A 플러스 다 맞았고 A 학점 맞고 이랬지만 내가 그걸 4학년 경제 과목 다 까먹었다고. 그렇지만 그걸 다 거치고 까먹었지만 다 거치고 졸업을 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학 4년 과정을 졸업을 했으니까 의심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졸업하는데 나를 방해한다 그러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졸업하는데 더디게 하거나 내 이미지가 안 좋게 그거를 너무 못해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데 여러분을 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해의 소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학 갔다가 들어가니까 다니기 싫은 거야. 때려치고 싶은 거야. 누구든지 그래요. 연대 역사학과 들어가신 목사님인데 연대 역사학과인가 뭐 불문학과인가 뭘 들어갔는데 뭐 연세대는요 뭐 역사학과보다 영문학과가 높고요. 의대가 그 무슨 그 저기 다른 과보다 좀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니 명문대 갔는데 왜 방황을 하나 그러면은 서울대 가도 방황하는 학생이 있고 연대 가도 방황하는 학생이 있고 고대 가도 방황하는 학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은 학과인데 다니기가 싫다는 거야. 공부해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학 붙으려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모든 분야를 공부할 생각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가길 싫어하는데 거길 간 것처럼 하면은 내가 성적이 밀려가지고 간 것처럼 불명예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까지 공부는 다 등록금 내고 하면 좋은데 모든 분야를 섭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다 공부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전공을 정하면 말하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전공만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의대가 안 되고 농대가 됐어. 그러면 의술로 고쳐요? 음식으로 고쳐요? 병을 음식으로 거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나중에 가는 거지 건강한 식사 생활을 통해.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해 놓으면 기존 의학자보다 더 탁월한 분야를 자기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데 취직하는 데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뻔한 거고 AI가 다 등장해서 이제 조수 같은 거는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를 개발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 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모든 분야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나왔으니까 그 분야에 취직하려고 사회 적응하려고 공부하는 소극적 태도로 공부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각 분야의 카테고리를 경험시켜 주는 대로 나는 다 공부할 거다. 영문학도 공부하고 농업도 공부하고 의학 지식도 의사 개업은 안 하더라도 다 공부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분야를 다 공부해 놔야 된다.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이 되는 복을 주신다. 이건 뭐냐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데만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전공을 하건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잘 알건 그걸 취미로 해서 즐긴 건 간에 뭐든지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돼서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꼬리는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전공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공은 모든 분야를 이해하고 알고 사회가 뒤틀려서 기형적으로 변형돼가는 추세를 읽기 위해서 각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지. 각 분야를 알아봤자 그 분야가 공룡처럼 막 뒤뚱뒤뚱 그러면서 모양이 달라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가 또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공부해봤자 그 분야는 사라진다니까. 공부해서 뭐해? 그 분야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의료계 쪽에 쭉 있었고 계셨는데 옛날에는 동네 병원이 없으니까 의원이 있으면 가서 진찰받고 병 고쳤어요.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대학병원 가서 막 그냥 바로 받아버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일선 의원급에서 하는 게 있고 좀 위급하면은 다 큰 병원 가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사회가 통합이 되니까 각 분야가 하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KTX 생기니까 부산에서 있던 사람이 서울로 다 와서 쇼핑하고 부산 인구가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농촌 인구는 얼마나 뽑아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뭘 아셔야 되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다 하시면 돼. 근데 효율성을 늘리라는 거죠.
효율성 늘리라는 거는 국사를 공부할 때 만화나 시청각으로 된 거를 한 번을 유치원 때 쫙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큰 줄거리가 다 기억되겠죠? 그림으로 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사책이나 참고서 입시책 같은 거는 연도수를 다 외고 아주 깨알같이 공부하려고 거기에 추가를 하는 거지, 뼈대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국사를 다 뼈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영어 단어도요, 다 초등학교 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거를 초등학교 때 알고 있어야지. 수능 단어 1800개를 한 단어라도 모르는 게 초등학생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외우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 1, 2, 3학년 때 외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변했는데 30년 전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월급 받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가는데 그거 선생님 못 바꿔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못 바꾸게 돼 있다고요. 한두 명이 이거 머리 쓴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 자체적으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못하는 과목은 선생님 중에 유명한 학원 강사님을 끼고서 공부를 해야지. 그 분야를 왜 이해를 못하고 재미없어 하냐.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를 잘못 잡은 거야. 다 엉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재미 붙이게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첫 선생님으로 만다거나 내 상상하는 거랑 그 선생님이 의도하는 세계가 다르니까 수업에서 엇박자가 나니까 엉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평생 그 공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청각으로 전체 고등학교 과정을 시청각으로 만들어준 교재를 쭉 보고,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시청각으로 도표를 딱딱 동영상으로 보여주든지 그림으로 뭐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다채롭게 여러 가지를 쭉 보면 공통적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보면은 대충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초등학교 때 하거든.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나 중학교 입시를 7번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대충 외우고 자세히 외우고 아주 자세히 외우고 이러면서 끝에 가서 다 외우고 그리고 예상 문제만 쭉 풀고 재수하지 말고 빨리빨리 졸업하라는 거예요. 재수할 그 시간에 석사학위 2년짜리면 석사학위 하나가 나와요. 1년 반 수업 듣고 한 학기 논문 쓰면 끝나는 거예요. 논문 쓰기 싫어? 그러면 졸업시험 치면 돼요. 시험 칠래 논문 쓸래 이러면은 학생들이 정하면 돼. 2년이면은 2, 3년마다 석사학위가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서 학교 다니다 재수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늦춰지는 거야. 쓸데없는 거예요. 의사가요, 저희 아버님이 의학 박사 받아도 그게 공부하는 거 시작이지 박사가 뭘 하냐 이래요. 박사가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대를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 그런 게 아니야.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랑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대를 나와도 돌팔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때는 6.25 끝나고 나서 막 어지러울 때인데 깡패 두목인데 부정입시로 의대 갔는데 평생 의사하고 환자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부정입시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원래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입시로 깡패짓 해가지고 의대 들어갔는데 컨닝구 해가지고 뭘 의대까지 졸업했나 봐. 컨닝구 해가지고 깡패 두목이야, 깡패 두목. 근데 이게 시키는 대로 감기약 찍고 무엇하고 주사 맞히고 이게 다 배우면은 어떤 일반 환자는 대충 똑같은 거예요. 감기 환자고 뭐 열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엉터리도 진짜처럼 살고 진짜도 엉터리 같이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빨리 끝내되 이미지 좋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심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난 예의 바르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잘하는 말주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목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재능이에요. 근데 말주변이라는 그 과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하고 이런 과목이 없다고. 그래서 기껏 해봤자 써먹을 데 없는 예? 과목들만 보고 시험을 치고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경쟁에 붙으면 여러분이 밀린다고. 왜냐하면 국영수 머신들이 나와. 국영수 기계들이 나와. 인간인데 그건 거의 기계야. 띡 하면은 맞춰. 올 100점 맞는 기계들이 나와. 국영수. 근데 태초에 여러분을 국영수 기계로 안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국영수 점수 밀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 학생을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국영수 잣대로 되니까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다채롭게 공부해서 내가 국영수가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교 1등처럼 획일적으로 날 평가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귀한 영성과 인성과 감정과 태도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찍 해서 일찍 끝내면은 어떤 사람도 시비를 못 걸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 체질이 아닌데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체질이면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체질이 아닌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꾸준함을 보이고 2년마다 어떻게 돼요? 2, 3년마다, 2.5년마다 석사학위를 여러 개를 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좋은 데 나오는 것보다 지금 고학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석사를 2, 3개 따는 게 명문대학 하나 나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사를 많이 따면 얘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재수랑 이런 걸 많이 하기보다는 고급 과정을 여러 개를 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교수님을 잘 섬기고.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틱틱거려요. 요즘 교수님들이 학생 눈치 봐요. 그럴 때 보수적으로 교수님은 학교에서는 부모님 같으신 존재시니까 교수님한테 이렇게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목사님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잘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하라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교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이게 안 맞는 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아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안 맞는 것은 거리가 부부가 너무 친해져도 안 해요. 안 돼요. 부부는 남자 할 일은 남자가 묵묵히 해야지 여자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걸 잘 몰라야지 남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예? 남편이 하는 모든 분야를 여자 부인이 너무 잘 알아. 그럼 막 잔소리 하겠죠.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여자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 각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자기 영역이 있어야 남편이 터치를 못하니까 자기가 편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역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자기 일에 미치도록 빠져 있으면 여자 일에 간섭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일에 미치도록 열심으로 사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편하게 산다고요, 여자가. 그러는 게 있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친한 사람, 잘 맞는 친구 같은 사람하고 지내려면은, 결혼하려면 유치원 친구하고 사겨. 아기 때부터 친하니까 그 평생 가거든요. 근데 자기 성격이 생긴 대로 다 형성돼서 맞추기도 어렵게 됐는데 자기 분야도 없고 서로 침탈을 하면은 어떻게 쉬어? 그거 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새색시인데 요리 좀 하려는데 남편이 요리 전문가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김치는 이렇게 담그라고 막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신부가. 예?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고 그거를 터치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자기를 필요로 하게끔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데 침탈을 안 당하려면 세상에서 여러분 같은 인간을 구할 수가 없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저런 사람 어디서 구워해. 저 사람 자르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고 회사 임원이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성실해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충 다 알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도 필요가 없는 지식이 돼. 단지 모든 분야를 적절히 알아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막 변해갈 때 바쁜데 그 일을 그 김 부장한테 맡기거나 최 과장한테 맡기면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확 신뢰가 되게끔 신뢰성이 있는 사람으로 세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분야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분야 잘하는 사람은 천재들이 널리고 널렸어. 그 분야를 대충 알아서 내 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생각해주고 내 손발대로 해주고 도와줄 내 편이 필요해서 젊은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모든 1인자가 되려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1인자가 되려고 공부하거나 1등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타고난 사람이 혼자 해먹으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사람의 필요에 그때그때 도움을 줄 수 있게 모든 분야를 알아놓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얘는 성실해서 뭐를 맡겨도 되고 자기가 못하는 건 전문가 딱 들여가지고 돈 들여도 팍팍 돈 써가지고 빨리 해내고 이렇게 화끈하게 사회가 바뀌고 흐르는 대로 이걸 딱딱 해주기 위해서 고학력을 하면은 그걸 처리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면요 교수님이요 하나님 비슷해요. 교수님한테 찍히죠. 8년을 다니고 석사로 끝난 사람도 있어요. 논문 통과 안 해주는 거는 교수 마음이에요. 총장도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서 자기가 뭔가 학벌을 좀 따고 싶으면 이거는 사람 관계를 잘해야지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딴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인간관계 잘 맞추고 어려운 공부를 계속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말을 잘 들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쉬운 걸 순종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를 순종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학벌이 높으면 얘는 승질이나 주먹질 안 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윗사람이 공부하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레포트 제출하고 다 했겠다. 그리고 얘는 돈을 노리고 사회 진출한 애가 아닐 거다. 얘는 고학력자니까 돈보다는 뭔가 다른 욕구나 만족을 추구하는 애인 것 같다. 얘는 돈벌레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 경영진에. 그러니까 경영진의 심리나 사상엔 그런 게 깔렸어. 얘가 회사를 우려먹으려고 하는 놈 아니야? 얘 돈에 미친 놈 아니야? 회사 돈 갖고 튀어도 도망칠 놈 아니야? 뭐 이런 벨벨 상황이 다 생각돼서 사람을 건별해가지고 3년 동안 떨굴 사람, 10년 이후에도 데리고 있을 사람을 장기적으로 인사 과장이 그걸 이게 사람 모르게 비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못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독특한데 성격이 무난한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게 있어. 이과가 안 맞아. 그러면 이과를 다 끝내놓고 문과로 가라고. 이과를 하다가 때려치고 문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과 하다가 이과 공부하고 싶어. 문과를 다 맞춰서 학위장, 졸업장을 받고 이과로 튀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첨단 전공을 대학원에서 개설을 할 때 어떻게 전공 개설하죠? 예를 들어 전자계산학과 공학박사 컴퓨터 공학박사 옛날에 이런 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는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간 대학원으로 많이 개설을 해서 첨단 분야에서
첨단 분야 경력자들이 박사학위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도 모르는 분야예요. 그러면은 회사 다니다가 저녁에 학위 받는 사람들이 이게 그 분야에는 교수님보다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있는 대학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인서울 대학을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죠. 그건 뭐냐면 서울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가 좋은 데는요, 경기도가 훨씬 살기가 좋아요. 집도 싸고 넓고 초현대식으로 지어요. 개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슬럼화가 되겠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개포동 음마아파트 언제 수십 년 됐어요. 재개발한다고. 사람이 수천 명이 의견이 다르니까 수십 년 동안 재개발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70년대 뭐 그럴 땐 첨단인데 지금은 누가 그걸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거 아주 주차는 아니 되고 그런데 거기 누가 가서 사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된다고 아셔야 돼요. 경기도가 서울된다고 아셔야 돼요. 지금 분당 수지 아파트 값이요. 서울의 강남 상구 빼놓고 다른 데보다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수명을 내가 보기 때문에 신도림역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 보고 그거 파셔야 된다니까 팔고 지금 죽전으로 오시라니까요. 죽전 지금 처음 만들어질 때니까 이거 집사님 오시라니까요. 내가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신도림역하고 지금 죽전이 분당하고 똑같아요. 거의 분당이야 분당. 죽전역 근처가. 분당 사람들 와가지고 죽전역 근처에 뭐 다 쇼핑하고 와대 뭐. 그러니까 이게 딱 도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좋은 도시가 계속 되고요. 서울은 올드시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 경기도 안에서 자기가 여기 대부분 경기도 근처에서 사시잖아요. 경기도 근처에서 대학을 나온다, 대학원을 나온다. 그러면 학원 다니듯이 대학원 다니시면 돼요. 대학원이잖아 또. 그리고 대학교는 마지막 코스가 아니에요. 대학원이 가장 큰 학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는 뭐예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갖고 차별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학생은 야간 대학이건 야간 학교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경기도인데 이거 지방 대학이라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 값을 보시면 돼요. 경기도 남부는요, 경기도 북부랑 다른 나라예요. 경기도 북부는요, 경기도 남부랑 다른 나라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학을 가시려면 인구가 밀집하고 부가 밀집하는 지역이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대학을 그냥 가시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학생들 있죠. 진짜 공부를 나는 마음은 없고 대학은 다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이름이 있는 사이버 대학을 잘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점 관리를 잘하라고. 학점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좋은 유명한 인터넷 대학이 있어요. 사이버 대학.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 해요? 쉽게 오레이를 맞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양대 사이버 대학이나 재단으로 쭉 올라가면 똑같은 학교에 그게.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앞으로 20년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오프라인 캠퍼스보다 온라인 캠퍼스 쪽이 대세를 이룬다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 졸업장을 많이 따놓는 사람이 똑똑이지, 오프 캠퍼스 거기 가서 친구 사귄다? 요즘 대학교 때요 친구 사귀어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대학교 때 과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도와주는 정도로 친구를 사귀면 되지. 그거를 고향 어릴 때 친구처럼 친척 사촌 오빠나 사촌 동생처럼 그렇게 친근감 있게 피를 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많은 사람을 좋게 지내지만은 어떻게 해요? 교수님을 잘 모시고 자기 윗사람을 잘 챙기는 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친구 추천받는 데가 어디 있어? 이력서에. 교수님이나 뭐 멘토 추천받는 거지. 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를 못 받는 사람의 잘못된 패턴과 사고방식을 고쳐줘야지 성령님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안 듣는 애는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과목을 초등학교 때 암기 과목은 다 똑같으니까 미리 다 공부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하는 수학만 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만 주구장창하냐 이게. 수학은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수학 공부 안 할 수도 있어. 대부분 학생이. 그러면 수학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 준비해봐. 태초로 수학 못하게 창조된 인간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 준비해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것도 하면서 어려운 걸 미리미리 하는데 쉬운 거는 즐거우니까 금방 하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걸 동영상으로 다 제작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유튜브가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받는 사람의 노벨상 받은 이론들 있죠. 그걸 동영상 처리해서 이게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영상까지 다 돌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던 신학문 이론에 대한 그 프리젠테이션도 막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려운 거 빼놓고는 대충은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100년이 넘은 지금 입시 과목 그런 거 갖고 지금 하겠어요? 미국에선 그런 게 100년 전부터 되던 걸 우리나라는 해방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부터 가르치는 건데 영국에선 100수십 년 전부터 가르치던 과목이에요. 미분적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가르쳤지만 뉴턴이 있을 때 300년 전부터 영국 학생들은 배운 게 미적분이에요. 근데 그런 게 동영상으로 다 돼 있다니까. 동영상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읽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여러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수학, 물리, 화학, 체육, 음악, 미술 모든 걸 영어 과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 20개 과목 중에 한 과목 중요 과목이 아니고 20개 전 분야의 과목이 있으면 다 영어 과목이 별도 부록으로 붙는 모든 그림자 과목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영어 과목을 하면 문과 영어만 한 거예요.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돼요? 이과 과목을 문과 영문학과 교수님이 못 가르쳐요 지금. 그래서 이과 과목의 전공 영어는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도 모르는 단어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리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전을 프랑스 단어를 다 외우라는 거예요. 프랑스 단어를 다 사전 소사전을 다 외우고 라틴어 사전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의학 용어, 법률 용어 뭐 이런 거는 영문학에서 안 배우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쓰던 용어만 모든 분야의 학술 단어로 정착이 됐지 성경에 없던 거는 학문 용어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모든 분야의 단어가 거기에 다 비밀리에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다 읽고 프랑스 언어로 다 읽고 라틴어로 다 읽고 뭐 이러고 부족하면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한번 읽고 이렇게 되면 그 단어가
도망을 못 간다고 내 안에서 다 가두리 양식하듯이 딱 잡힌다고 그러면은 영어를 쓰건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사업을 하건 경영을 하건 경제를 하건 화학과 물리를 하건 그 안에서 단어가 다 놀기 때문에 제가 5개 국어를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끝내놓으라는 거예요. 단어만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단어만. 왜? 박사학위를 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신속하게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 갖고 뭐 박사 땄어. 근데 뭐 다른 분야를 몰라. 걔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박사는 쓸 수가 없다고. 박사학위는 한 분야 거를 꼭 하나 받아 놓으시면 좋은데 나머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한 분야 전문가인데 모든 분야의 잡학 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회사 경영권을 딱 맡기는 거예요. 권한을 맡기는 사람은 모든 분야를 모르는 경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정명훈 씨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게 쉽게 말해 오케스트라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정명훈 씨 같이 이렇게 지휘를 하려면 모든 악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 다 악보를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바이올린 악보도 읽어야 되고 피아노 악보도 읽어야 되고 모르는 게 다 팀판이 또 다 이해를 하는 사람만 이거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휘하는 게. 그런데 그 정명훈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처럼 조직을 맡길 때 통합됐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100% 자기가 하진 않지만 대충 다 전문가인 바이올린 전문가를 다스릴 수 있고 팀파니 전문가를 다스릴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금 전문가를 데리고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게 사회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 사회 구조가 있어. 근데 변화 틀이 바뀐다고요. 쉽게 말해 이게 인테리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회에 대들보가 바뀐다고. 대들보가 뽑혔다가 세워졌다 기둥이 됐다 막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사회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명동에 비싼 부동산 요지 있죠. 그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왜 저기 서울에서 살라고 그래? 교통 안 좋은데 주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자기를 두루두루 부족함이 없는 모든 분야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니엘이 모든 바벨론의 모든 분야를 통달케 하시는 여호와의 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혜자로 만들어 주신다. 에스더처럼 국가 정변이 일어날 때 그걸 자기가 왕한테 그걸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성의 신뢰성이나 그 믿음이 가도록 남성이나 여성이 자기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왜 학생들이 목사님들 신뢰하는 줄 알아요? 저희 목사님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육 담당하는데 교육을 할 때 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 그 어린 학생들하고 비교할 때 더 잘 되도록 하려고 나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희들도 초등학교 때 박사학위들이 못 읽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초등학생이 박사학위 받으신 40대 어른이 못 읽는 구절을 읽어대면 40대, 50대, 60대 교수님들이 그냥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한다고. 학생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 원래 교육자는. 근데 교육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랑을 안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무슨 전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는 다 따라오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해놓으면은 자기가 잘하는 과학 공부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과학 천재야. 그러면 과학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잘하면은 과학도 쓰셨다가 사업도 해봤다가 예? 언론 기자도 해봤다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정치도 해봤다가. 예? 레크레이션 쪽이 사업이 신종산업이 많아져요. 레크레이션 쪽이. 건강 비즈니스 쪽이 매니지먼트. 그런 신종사업 쪽 하려면 어떻게
영어를 잘해가지고 뭘 하고 뭐 홍보를 잘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뭐 타고나면 괜찮은데 과학자도 하면서 두루두루 자기가 인생을 즐길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예요? 시작과 끝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고 자기의 기업을 같이 운영할 사람한테는 인사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신뢰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돈 맡겨요. 돈은 똑똑이한테 맡겨요. 자기의 신뢰되는 사람한테만 맡겨. 신뢰되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은 뭐예요? 이 조직이나 기업체의 미래를 맡을 사람한테만 인사 맡기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되는 사람보다 더 친해져야 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큰 거는 나중엔 사람 관계로 다 얻는 거지 공부 잘해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큰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들 틈에서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예쁜 게 그냥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예쁜 거 자체가 비즈니스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생수병이 예쁠 필요가 없었어. 옛날에는 설렁탕 집이 예쁘게 생길 필요 없어. 설렁탕만 가마솥에 잘 끓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줄을 서서 쓰러지는 초가집 같은 데도 설렁탕 장사 줄을 서가지고 많이 먹었어. 요즘은요 설렁탕 집도요 설렁탕스럽게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사람이 예쁜 걸 추구하면 안 되고 자기가 볼 때 편안한 게 모든 국민이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는 정서를 자기 정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테리어 할 때마다 이거 잘 예뻐요? 안 예뻐요? 인테리어 전문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문가 부르지만 딱 볼 때 마음이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어야지 무슨 컬러를 봐도 아름답지만 불안합니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지만 불안감을 줍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돈은 안정감을 주는 컬러 배합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능을 아무리 해도 이게 돈을 못 버는 인간은 정서가 끝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잠만 자. 오늘은 쉬는 날이야. 이러고 푹 자게끔 하는 성격을 가져야지 컬러 배합도 안정적으로 한다고. 그게 성품이 아름다워야지 모든 인테리어도 볼 때 사람이 예쁘진 않아도 안정을 주면은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고 예쁘면 예쁘다 이러고 지나갈 뿐인 거예요.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감. 예쁜 여자한테 정착해요. 남자는 안정감을 주는 여자한테 영원히 있어. 안정감을 주는 여자한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남자는. 예쁜 여자는 기생이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 영혼을 많은 영혼을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성격을 가져야 크게 되는 거예요. 돈은 다 거기서 돼. 계산 두드리고 돈이 벌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산기를 만지지 않을 만큼 신뢰가 되는 사람이 큰 돈 버는 거예요. 영수증을 써주고 주고받고 이런 사람은 깔끔하게 비즈니스 하지만 큰 돈은요 영수증 자체 없이 말로서 다 될 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데이비차 사건이 몇 주 전에 터졌어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름 잘 줘야 돼. 데이비 간음했던 사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아, 왜 그래? 모세라고 하더니,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예. 하여튼 착한 이름 많은데 왜 데이빗이 자기가 여자한테 좀 약하다 그러면 간음하고 이런 성경 인물 적지 말라니까. 스캔들이 없던 사람 좋은 이름 많아요. 뭐 야고보, 예? 바돌로메 많잖아. 스캔들이 없었어. 근데 왜 왕 스캔들이 일어났던 데이빗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데이빗이라고 하면 여자의 악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요. 나중에는요, 정치하려면 60이 넘어서 이제 돈 다 잘 벌면 돈 버는 업체는 효자, 효녀, 지혜로운 자녀들한테 다 맡기고 똑똑한 직원 들여서 맡기면 돼. 60세 넘으면 정치 발언하죠. 정치 발언한단 말이에요. 정치 발언할 때는요, 정치의 끝판왕은 윤리예요. 윤리를 그 정치인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정치발이 은퇴해서도 끝없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로 입후보를 했다. 근데 공천 안 되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국민들이 나를 50년 이상 계속 찾아야지 정치인인 거예요. 진짜 정치인은 철새가 아니요. 텃새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리예요. 성 문제가 없어야 돼. 불우한 환경을 갖고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타락을 안 해서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이 그 단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 이전에 고생을 하고 불우하고 우울하고 막 드라마 같은 사연을 갖고 50 인생 평생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산이 된다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훌륭하게 큰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된다니까.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혼자 훌륭하게 큰 거야.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고아 출신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이 컸는데 훌륭하게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슬프게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을 보면 위로가 그냥 되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단점이 장점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나중에 잘 되면. 그러니까 집안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 집안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를 아주 별것 아니라고 해야지 성공을 한다고. 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러면 아유 저거 버릇 없구나. 이렇게 자기 마이너스 된다니까. 고난을 겪어야지 정치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될 걸 생각하고 정치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치 발언을 계속 하라고. 윤리가 정치인들 훈수 두는 사람이 정치인보다 윤리가 높은데 어떡할 거예요? 말 들어야지. 대신 학벌이 딸리는 사람이 윤리가 좋을 때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박사급이 됐는데 윤리가 선비처럼 살고 성직자처럼 사는 사람의 정치인의 말을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학벌을 따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학벌을 딸 때는 단기적으로 컴퓨터를 잘해. 그러면 컴퓨터 공학 박사를 해도 좋지만 나 같으면 컴퓨터 천재면 컴퓨터 교수가 되질 않아요. 컴퓨터 회사를 차리지. 그리고 박사 학위는 내가 100세에도 우려먹을 수 있는 전공으로 박사를 하겠어. 컴퓨터 공학 박사 따면은요, 여러분이 60세가 될 때 30세에는 그거 써먹을 수 있어. 근데 너무 환경이 변하니까 60세가 되면 컴퓨터 공학 박사님을 초대를 안 해요. 오히려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는 불러도, 물리학 박사는 불러도. 물리학은 변하질 않죠.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를 따는 게 낫겠죠.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는 게 낫고. 근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 공학 박사래요. 교수하려고 그러죠. 교수 해봤자 60세, 총장 해봤자 60세 나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 인생 따라서 내 인생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시켜도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사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 벌 재능으로 주신 건가 아니면 학위를 따야 되는 건가 요거는 아시란 말이에요. 구별을 하시라고. 학위를 따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학위를 따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정치 수단으로 학위를 쓰는 시대지. 누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 받은 박사가 천지에 깔려 있는데 그걸로 돈 번다는 거예요. 돈은요, 장사 수완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학위가 돈을
절대 보장을 안 해줘. 오히려 무슨 자격증 따는 게 오히려 돈벌이 하는데 더 도움은 돼도 박사는요 정치적으로 쓰려고 박사 따는 거예요. 건축공학 박사를 따면 교수할 수 있죠. 건축 설계사 자격증 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 용으로 할지 이걸 자기 명예와 자기의 50년 뒤에까지도 자기가 존경받을 인물로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그때 사용하려고 박사 카드를 그때 쓰려고 50 넘은 이후에 쓰려고 준비를 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역사학과 박사잖아요. 역사학 박사잖아요. 역사학 박사를 어디다 취직을 시켜요? 그거? 어디다 취직을 해먹냐고 역사학을 공부해서. 근데 노인이 돼서 역사를 논하면서 정치가 역사의 흐름에 안 맞는다 이러면 그것도 먹히는 거지. 그 재정 자립을 하면은 역사학 박사도 뭐든지 폼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그러면 역사학 공부했는데 그게 요즘 유행 탑니까, 역사? 그리고 역사는요 자기가 보는 대로 역사가 생기는 거지. 누가 신라시대 때 살아본 분 계셔요, 여기? 신라시대를 자기가 사관으로 자기 사관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주장하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팩트는 안 돼도 역사 해석을 함으로 정치에 영향력 주고 역사 해석을 통해 교육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학벌은 영향을 주기 위한 칼날로 쓰는 거지. 신라시대 때 김유신이 착했냐 나빴냐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석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그걸 역사 해석을 통해 가지고 갈 길을 조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내 말 들으시오 이러면은 정치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학 교수인 김동길 교수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믿던 집안인데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정치인 만날 때 신앙 양심을 하지만 역사적인 데이터나 해석적인 흐름을 타고서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이 교수님 말 듣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신앙 믿었는데 불교인인 국회의원들 내 말 들으시오. 나 기독교인이니까 내 말 들으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영적인 걸로 어프로치 할 때가 있고 내가 모든 만민한테 어프로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쓸 수 있을 때 그게 정치학 박사나 법학 박사나 역사학 박사를 할 때 정치 평론을 하기에는 법학 박사보다는 역사나 정치학 박사나 이런 거 하는 게 좋고 경제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실물 경제를 공부한 다음에 역사 비평을 해서 역사학적으로 경제가 지금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요 여러분 이과를 아무리 해도요 나중에는 역사를 논해야 되고 자금 운영을 해야 되고 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후손들을 교육하는 교육 철학자가 돼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요 아무리 컴퓨터 천재다 의학 박사다 해도 문과의 철학과 정치 사상과 이걸 다 갖고서 발휘하기 위해서 이과 공부 학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인물로 이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죽지 말란 말이에요. 기가 죽지 말라. 의학을 잘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사 안 해요. 병원장이에요. 병원 의사들을 경영하고 인사관리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장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이과 공부도 필요하니까 전문 분야를 알아야지 나중에 경영자가 되잖아요. 예?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야구 글러브 업체들이 많았는데요. 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 회사들은 왜 넘어갔어요?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능력이 없는 경영자들이 경영하니까 수직 타산 안 맞으니까 다 공장 이전하고 해외 이전한 거야. 근데 실제 야구 글러브 자체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장을 한 데는 아직까지도 해요. 50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자기가 공돌이 노릇을 할 줄 아는 사장님이 하면은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고 재료비를 어떻게 줄이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써서 이게 경영비를 줄이는 거 자체를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중국 업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글러브를 자기가 실제 장인으로 만드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확 어려워질 때 이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면은 이거는 돌파를 쉽게 하는데 문과만 한 사람은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돌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야구 글러브는 손에 맞아야 되죠. 이건 첨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이게 편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이라도 내가 손이 불편하면 이건 내가 손이 아픈데 누가 그 글러브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는 여러분 육체 장인 연습을 하는데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몸에 직접 닿는 거는 손이 가야지 되는 거야. 그거는 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컴퓨터 전자게임 뭐 취미 활동하지 말고 사람 몸이 불편한 걸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을 육체로 텐트 메이커를 하듯이 자기가 육체 노동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신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된 거를 손재주로 얻으라고.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배트는 기계가 만들면 되는데 그거 이치로 같은 사람은 100개를 휘둘다가 두세 개만 건진대요. 97개 다 버린대요. 50개 글러브가 오면은 한두 개 빼놓고는 48개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한테 파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몸에 닿는 것들은 나중에 그 사람이 한 것 자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육체 노동하는데 장인 정신으로 하고 학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정치학 박사인데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건 육체 노동자 밑에 사람이나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정신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자꾸만 주물럭거리고 뭐를 작업을 하죠. 망치질을 하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병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사님인 거야.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지구상에서 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학자가 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시대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다른 목사님 흉내는 못 내지만 다른 목사님도 저 흉내를 못 내게끔 저를 발전시킨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2명이 있으면 자유자가 안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나를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처마 우리 건물도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유권이 없어도 우리가 신자니까 고쳐드리자 할 때 내가 돈 생기면 저거 다 먼저 그거를 대는 것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공사비 대세요. 뭐 헌신하세요. 헌금 내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1인이 집단이 해야 될 거를 1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일 때만 재정 모든 책임을 맡겨주는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경영자가 되고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공장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캐릭터는 똑같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책임감, 정신적인.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늘막이 돼줄 수 있는 인간. 그게 이제 지도자상인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되는데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해나는 그 경력이 없다면, 그 학교를 제대로 다 다니질 않았다면, 학교를 다 다니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스위스는 학교를 안 다녀도 시계만 잘 만들면은 존경을 많이 해드려요. 그 나라는. 그 민족의 정서가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스위스는 또 전쟁에서 목숨 버린 군인을 가장 높이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 목숨 개 목숨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웠는데 목숨 바쳤어. 그러면 안 알아주는 거예요. 6.25 때 죽은 사람 안 알아줘,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족 정서에 맞춰서 민족이 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공급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하고 국가 지도자를 해야지, 공부하라는 민족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스위스 리더십으로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 그건 스위스 모델이지. 한국 사람은 학자를 원하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군인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서는요, 100년이 가도 안 사라져요,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정신이 수백 년 동안 이게 쌓인 민족이라서 100년 후에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안 나와요, 여기선. 그러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 성실성이라도 보이고, 성실성의 마지막 메달은 박사학위란 말이에요. 그 박사학위는 그래 돈 버는 용도가 아니고 정치 용도란 말이야. 난 박사까지 공부했으니까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제스처로 박사학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부는 박사학위가 아니고 접근만 박사학위로 하고 윤리성으로 승부를 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국민들 그렇게 속이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의 하이탑을 달리는데. 그때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권 다툼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 세상 정치판이. 세상 이권판이. 이권에서 먼 사람이 한마디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세까지 언변히 사는 거지. 박사로 컨택하고 윤리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욕심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굶으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못 이기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공부하는 놈은 배고프면서 공부한 놈을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헌금을 많이 걷고 교인을 모으는 목사님은 교인을 대할 때 헌금도 걷는 시간도 없고 다른 교회 재산 나눠주는 목사님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유명교회 목사님들이 저보다 유명하지만 80이 돼 보세요. 나는 80이 됐을 때 조직 운영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보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80이 돼도 내 머리는 쌩쌩 돌아가고, 나는 교회 재산 바쳐서 어려운 교회 도와드렸고 내 재산 바쳐가지고 가난한 가정 도와줬어요, 수십 년을. 그러면 교회 헌금만 많이 걷어서 착한 일 하는 사람하고 80이 됐을 때 존경도가 나하고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존경도가 다른 거예요. 빨갱이도 내 욕은 못해요, 지금. 빨갱이들이 내 욕 못한다니까. 빨갱이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살았는데 지네가 무슨 말을 할까요? 매국노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80대에서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한다 생각하고 박살 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치적 영향력이지. 의사를 하면 왜 좋죠? 병자 고쳐주니까 그 사람 이미지가 좋잖아. 전교 1등해서 의대 갔다고 좋은 그런 기계적인 개념 말고,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야.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왜?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대만 총리 지금 의사 출신이 됐어요. 그런 국가원수도 의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 교육학을 했어. 선생님을 했어. 화학 선생님을 했어. 정치판은
나중엔 화학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해야 된다니까 자기 개발. 화학 선생님이 했어.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화학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 그러면 학벌을 더 따면서 화학 선생님도 하고 고등학교 출근도 하는 거예요. 애 낳아봐. 결혼해서 나중에 애 키워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20대에 자기 개발 철저히 하고 30대에 자기 개발 철저히 40대에 자기 개발 철저히 하고 50대에 자기 개발 철저히 하는 사람은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100세까지 활동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개발하는 거지. 예? 자기 게 있으니까 누가 불친절해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게 없잖아. 그런데 나는 이거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거 먹고 살고 하자 이러는데 불친절해 나. 그러면 거기에 인생 다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그냥 인생 다 걸고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미래가 없고 오늘 이걸로 내 목숨 다 거는데 내가 하는 오늘 이 장사하는 걸 왜 건드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우는 인간들 보면 비전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쭉 걸어갈 길이 있는데 얘가 멍멍 짖는다 이거요. 그럼 짖으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응? 저는 인터넷창에 댓글을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댓글 반응을 관심이 없거든. 나는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가 도움 되드리려고 인터넷 하는 거지. 그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그 댓글을 달면요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구독자 수가 올라간다고 거기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나는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내 길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이 누가 보시건 안 보시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잘한 게 인생에 가장 출세했던 거고 인생에 다시는 좋은 시절이 안 오는 게 공부 1등짜리 인생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러고 땡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좋은 시절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적만 좋게 만들었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쓰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 자기 것만 잘하면 만족이 없죠.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늙어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더 기쁨은 늙어서 후손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증거를 보일 때만 가장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할 돈으로 후손들 교육비를 대줄 때 행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개발하면 그것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려면 각 분야를 각계전투로 공부하면 안 되고 넓게 사회가 꿈틀대는 걸 봐야 돼. 딱 보고 축구판 전체를 읽어야 볼 배급을 한다고. 호날두는 그걸 못하는데 메시는 그걸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령관 역할도 하고 자기가 골제비도 앞에서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한다고. 근데 호날두는 골제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도와줄 때만 패스받아 자기가 골 넣고 스타 되는 거예요. 인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푸에르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전체를 봐줄 수 있으려면 사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회 각 분야를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전공을 한 걸로 점수가 적다고 기죽고 주눅 들어서 하냐 이거예요. 그 분야가 자기 인생 전부가 아닌데 왜 주눅 드냐 이거예요. 이제 끝내라고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알람 해놓은 거예요. 4시가 된 거야. 4시 10분이라고 한 건 빨리 끝내라고 내가 4시 10분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서 느긋하게 공부하다 보니 식사도 까먹고 느긋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멋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미친 듯이 하면 뭐 조급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한다. 내가 이걸 못하더라도, 수학을 못하더라도 나는 모든 사회 분야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를 만나면 그걸 각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결혼하는 게 멋있어요. 결혼할 때는 사회 각 분야를 자기 배필감하고 토론을 하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집안 어른이나 그 자기 배필될 약혼녀의 친구도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하되 수준 높게 뭐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회적인 모든 토론을 고등학교 수준으로보다는 대학원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데이트하기 위해서도 학벌을 따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배필감은 어려서 10살 전부터 짝사랑하고 오직 나는 줄리엣, 오직 나는 로미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렇질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사회를 많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사회의 고통과 진통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얘기하고 이 시대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궁리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신종산업으로 만들 수는 없냐 이거예요. 자기가 돈만 벌면 안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아 고통을 줄이면서 여러분한테 소득이 바로 현찰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직업 자체도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직업을 하면은 사람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지치질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돈 써야지. 너무 청소년스러운 거야.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 쓰려고 그 한 시스템으로 그냥 30, 40대가 그냥 똑같은 철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쳐요. 사람은 자기가 쓰려고 돈 벌면 지치게 돼 있다고. 그래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지쳐요. 왜? 그 집은 돈 안 벌고 왜 내가 돈 벌어줘서 도와줘야 돼. 지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돈 벌 때 이 돈 버는 게 사회적으로 발전이 되고 사회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 활동이 도움이 돼서 돈이 오면은 안 지쳐요. 밥을 안 먹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문제점을 보려고 모든 분야에 힘들어하는 것과 문제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여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따라하면서 전 과목 여행. 예, 학위는 안 따도 모든 분야의 힘든 것과 분야의 고통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은 못 하더라도 휴가 갈 때 가고 싶은 나라 휴양지만 가서 쉬다가 가족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전 세계를 왜 여행합니까? 아마존에 왜 한 달을 삽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적당히 2, 3일만 브라질 가서 2, 3일만 지냈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 교민 따라서? 그걸 왜 전 세계를 다 다녀야 돼? 200개 국가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모든 분야를 알아놓고 모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 그것을 해결하는 업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여러 분야를 아니까 그것을 서비스업으로 해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뭐 다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카피를 못 해요. 예, 노광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업체가 하는 게 그게 소련과 일본에서 만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네덜란드밖에 못 만드는데 그 400여 가지의 전문가들의 모든 작업을 거기서 코디네이트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노광장비 그냥 만들면 되지 그거 기계 왜 못 만들어? 400가지 모든 공정을 융합을 해서 노광장비 만들기 때문에 삼성도 7천억 원 주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분야의 기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하면 기계 하나도 못 만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첨단 제품이라는 건 뭐예요? 현대 첨단 제품. 모든 분야의 물리학과 화학과 제조업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 외에는 카피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노광 장비로 안 되는 거는 또 해결하는 원천적인 게 뭐 또 나오겠죠. 그건 성령 받으면 해내요. 오히려 간단하게 해내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회사에서 한 명씩 회사를 상속할 생각이 있으면 자회사로 팍 문어발식으로 하는데 손주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간단하게 기업을 해서 정치인도 터치 못하게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 경영 철학자고 경제 철학자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경영과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기독교인으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인 거지. 근데 내가 기독교 철학자인데 내가 20개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뭐든 자기 주장은 해. 근데 한국말밖에 못해. 그러면 내 설교를 안 듣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50대 먹히게 하려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무슨 사업도 해봤다가 무슨 취직도 해봤다가 다 해가지고 여러분 말빨이 서게 하는데 그걸 다 동원하는 거야. 400가지의 그 스펙을. 에? 내가 뭐 20가지 언어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즐길 뿐인 거지 그걸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어프로치를 하는 법을 내가 알아낸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은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할 인생들만 만나라니까. 왜 퇴직을 바라고 퇴직연금을 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플랜을 짜냐 이게.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하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20년 하는 동안 자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공무원 그냥 적응하고 하면 땡치는 거예요, 그거. 나이 늙어가지고 60 넘어가지고 안 하면 120살까지 뭐 하고 살 거예요, 60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어릴 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걸 견뎌야 된다고. 배우기 앞서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깡패가 태권도 도장 오죠. 다 나가 떨어져. 못 배워요. 견디질 못해. 깡패들의 특징은 승질을 참질 못하기 때문에 힘든 무도를 배우는 정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신 새기고 온 놈들은 다 적응 못한대요. 운동선수, 깡패가 운동 잘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운동은요, 도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 깡패 주먹질하고 이게 승질 다루지 못하는 인간은요, 체육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 성령 따라서 수능 만점 맞고 이런 상상은 그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나타나세요? 세상 공부와 과정을 다 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우고 이거밖에 안 되는가 세상이. 이게 끝판이구나. 이래서 세상이 망하는구나. 세상의 고통이 이래서 끝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해결자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따라와라. 이래서 역사의 한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없던 길을. 그때 성령이 오셔서 아무도 역사에 모르던 걸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때 나타나시지. 누가 40 이전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40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그거 다 뻥인 거예요. 40까지는 학교를 다닐 때는 20대까지 다 다니고 40이 될 때까지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배우고 사회의 모든 고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발명이 온다고. 사회에 1등하고 잘나고 출세하는 걸 보면 발명가가 안 돼. 사회에 뭔가 고통이 되고 안 되는 게 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거기서 자기 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냐.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걸 본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고통당하고 슬퍼져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끼리 만족을 할 수 있어야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바쁘게 하면 그거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아먹는 인생들이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도 못 찾고 남의 인생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수렁에 들어와서 헤매다가 떠나가세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깊이 보는 능력도 없이 그냥 누구든지 읽듯이 성경 읽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인공지능도 해요. 인공지능도 그런 성경 큐티 묵상 다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올 때만 딱 모여야지 매일 할 일 없이 와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팽이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누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그러고 내 고통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목회를 프로그램을 짜고 세팅을 내가 설계를 해야지.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지나간 보릿고개 시절을 넘으셨던 6.25 세대 분들 하는 거는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키워 놓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고, 나는 교회 때문에 체하는 증세, 고통당하는 그걸 치료를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책임자가 되려면. 철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기 전에 다 공부해봐야 되는데 전과목 공부를 안 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사회지도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하냐 이거예요. 박사도 못 땄다. 게을러서 못 딴 거예요. 머리 좋아야지 따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위더른 교수님을 잘 보필하고 질문하는 거 열심히 하고 성실성으로 박사 되는 거지. 누가 천재가 박사 됩니다. 천재는 박사 안 해요. 학교 안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박사를 따는 거고, 박사학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쉽게 말해 남이 알아주도록 달고 있는 거예요. 나 달았어요 하고 말하지 말고 달려있는 거 보여주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윤리성과 여러분의 이타성을 갖고서 발언을 할 때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러고 50년 후에 그거를 납득하게끔 사회를 압박하시란 말이에요. 압박용으로 60세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열심히 사시라고. 그럼 60세가 되면 성욕이 없어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60세부터 쫙 120살까지는 성욕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사회는 말을 들어야지. 욕심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박사학위가 어려운 이유가 외국어 코스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어 시험은 박사에 다 따라와요. 외국어, 제2외국어가. 그게 박사를 못 따는 거예요. 자기 전공은 자기가 좋아서 정했지만 영어를 못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영어. 쉽게 말해 국어는 못해도 영어는 해야지 생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어 못해? 그러면 후진대학 가면 되는 거야. 후진대학 가더라도 국어 성적 안 좋아서 후진대학 가도 졸업하면 국어 시험이 없어요. 국어 시험 사라져. 영원히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 근데 영어는 계속 따라와요. 수학도 안 하는 전공 따르면은 수학 안 해도 돼. 대학 졸업하면. 영어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 때 영어 공부시키지 말자. 선행학습 금지법 민주당이 할 때 미친놈들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 유치원생 영어 공부 안 시키는 엄마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국회법 어기고 선행학습 영어를 지금 초등학교 때 하죠. 다 국가법을 어기고 있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만든 유치원생 영어 교육 금지법 틀려먹은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런 법을 지키는 집안이나 학교는 저주받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피해서 돌아가고 피하고 살아야지, 그 법을 다 맞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조가 이상하게 교육법만 하면 그걸 피해가면서 다 자기 인생 빨리빨리 복구시켜서 살아야지, 그걸 다 지키고 언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 잘해? 근데 20살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공부해요? 천재는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20년 동안 공부할 거리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능 과정.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다 해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만들 생각을 하고, 예? 자기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정치 단체를 설립하고 비영리 단체 만들고, 예? 그리고 자기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플랜들을 꿈을 꾸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약혼을 해야 되는데 약혼한 사람이나 약혼자나 약혼녀를 만나면 10년 후나 15년 후에 자기가 모든 사회 문제를 다 대화를 아름답고 재미있게 깔깔대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도 보고 즐겁게도 볼 수 있게 다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의 전 분야가 다 연애, 대화 거리가 된다고. 그리고 끝은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논하면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멘탈이 없으니까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키스하고 비비고 육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사람을 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대가리 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대학생들이라고. 골 빈 것들이라고. 근데 더 미치는 거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마리아나 피고 억대 유학 비용 쓰면서 술 마시고 연애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 후진대 졸업하기 쉽습니다. 명문대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재산 다 말아먹고 10억 없애버리는 거야. 에? 그리고 박사 따왔는데 사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관계도 없고 아는 관계가 10년 동안 미국 박사 따고 10년 만에 온 거야. 사람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시대성도 못 읽는 거야. 이게 바보 된 거 아니에요? 미국 박사 따는데 재산 10억 다 말아먹었는데 전 재산이 부모 재산 15억 중에 5억 남기고 10억을 한 놈이 다 없애버린 거야, 미국에. 집 말아먹는 거예요. 기둥 뿌리 뽑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함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재산 다 거덜낸다니까? 음란해지고 온다니까? 혼전 섹스 다 하고 온다니까?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온다니까? 부모 재산 6억에서 10억 말아먹고 온다니까? 그리고 증서 하나 갖고 와요. 졸업장. 박사학위 패. 취직도 못한다니까 또. 사업도 못해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주는 돈 얻어먹고 용돈 받아서 하다가 40세가 돼가지고 사업하는 법도 몰라. 바보 어른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박사야. 하버드 박사. 하버드면 웬만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 관계 꼬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데 하버드로 가리고 있는 거야. 포장지로. 나 무능한데 아유 하버드라는 포장지로 간판으로 가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실체는 아는 거야. 자기가 무능한지. 하버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이면 빨리빨리 그 과정을 졸업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야지. 에? 약점인데 왜 거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닌데. 우물안 개구리로 산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잘 따라하세요. 6, 7, 8월. 이러면요. 게으른 놈도 1년치를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 여름방학의 기간은. 그리고요. 부지런한 애는요. 여러분 6, 7, 8월 요번 여름방학 한 번으로 중학교 3학년 다 끝내고요. 3달이면요. 고등학교 3년을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3달 동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7과목씩 3년 과정이잖아요. 21권을 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21권의 책을 다 씹어 먹는다 생각하고 3달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7과목씩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있잖아. 예? 근데 1, 2학기 과목으로 또 나누면은 뭐예요? 42권을 띄어야 된다고. 42권을 빨리빨리 띈다 생각하면 잘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한 과목 공부, 수학 공부하자 이러면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을 많이 넣고 시간이 쫓기게 해서 공부를 해야 방학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 시킬 수는 없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려면은 어학 준비를 기본을 탄탄히 해줘야지 외국 학자들 만나서도 이게 잘 되고 그러니까 외국어에는 능통하게 해주려고 이제 라틴어 공부했죠. 프랑스 사전 다 외웠어요. 여러분은 안 외웠어도 나는 다 외우도록 조치를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할 수도 있는데 중국어랑 일본어랑 한국어랑 번역하는 거 링크 거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예, 그거 하고 이제 중세 영어랑 고대 문서, 라틴어 문서 해독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문서 대학 교수님 이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 투자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못하는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해야 하는 게 좋지. 대학교 때는 석박사 준비하는 게 바쁘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딱 넓게 깔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불교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학식을 키운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뒤에 감추고 일반 선이 있어요. 만물 중에. 그 개념으로 설득을 해야지. 종교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리더십 발휘하지. 그러니까 그 여름은 자 따라하세요.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공부하자. 예. 게으르지 말자. 예.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식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결기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배부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배가 굶더라도 즐거움으로 굶으면서 공부하는 깡다구가 있는 학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정신력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태한 여름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여름철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잠 자는 버릇, 게으름 습관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오니 나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어린이들 기도하겠습니다.